Money work.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봐볼 텐데요. 오늘 주가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서 그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린이들한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영상이니 끝까지 보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인덱스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다시피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거의 1%가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장중엔 조금 하락하긴 했었지만 0.4% 정도. 그리고 S&P도 0.8%나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주식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잘 올라가긴 했지만 빨간색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장주는 대폭락한 하루였습니다. 넷 같은 주식은 13% 정도 내려왔고요. 드랍킹스도 7.6%, 패슬리는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27%나 내려갔고요. 그 밖에 그동안 잘 올라가던 디지털 터바인, 앱스 주식도 9.5%, 그리고 팔란티어도 5%나 내려갔죠. S&P 500 주식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올라갔고 인덱스도 이렇게 잘 올라갔는데 성장주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시장 흐름 보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섹터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계산했을 때 테크놀로지가 제일 맨 마지막에 있죠. 일주일로 봤을 때도 꼴찌, 그리고 한 달과 세 달어치 봤을 때도 지금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세 달 연속 테크놀로지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탈 세 달 동안 3%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사실 성장주는 10%, 20%, 심지어 50% 내려간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섹터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 성장주의 움직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테크놀로지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제일 베이직한 raw materials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그 섹터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걸 딱 확인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베렉 골드라는 주식인데요. 티커 심볼도 GOLD이고요. 이 주식도 오늘 6%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골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더 말씀해 드리면요. 일단 저점이 두 번 연속 올라가게 되면은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검은색이 52동 평균인데요. 52동 평균이 항상 위에 있었는데 그 52동 평균이 이제 밑에 있죠. 그리고 10과 22동 평균이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하락 트렌드를 벗어났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오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며칠 전부터 골드 2X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NUGT라는 골드 레버리지 ETF인데요. 저는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자, 며칠 전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전 MP 매트리얼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이 주식은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 주식과 FCX라는 주식이 매테리얼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성장률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MP 매테리얼즈는 스펙으로 상장했고 좀 고평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좀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볼 때 잠재력이 있는 성장주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수한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랑 어울리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 FCX 주식도요. 제가 전에 이 플랫 패턴에서 브레이크아웃 할 때 추천해드렸던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이나 22동 평균까지 내려올 때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 몇 달간 볼 때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주의 흐름을 보는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성장주의 흐름을 제일 잘 보려면
저는 아크 ETF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아니면 앞으로 몇 달간 있을 실적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달될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아크K ETF가 전체적인 성장주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시그널을 미리 보는 건데요. 그 시그널을 미리 보는 방법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록색과 빨간색 이동 평균이 보이는데요. 빨간색이 10 이동 평균이고 초록색이 20입니다. 자, 10이 20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업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트렌드가 이 꼭대기까지 계속 연결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때 약간 빨간색이 내려왔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날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갔는데 이때 딱 보시면 10이 2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갭 하락도 크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안 좋은 사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큰 손들이 많이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 더 많이 하락하기 시작한 케이스죠. 자, 참고로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단시간으로는 그것도 안 좋은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퀘스천은 앞으로 성장주가 반등할지 안 할지인데요. 그 반등 사인 보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은 주식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은 마켓스미트라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핀빗으로도 이 비슷한 펑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마켓스미트 툴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스크리닝 컨디션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거래량이 50일 평균보다 50%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50일 평균 거래량이 50만 이상, 즉 거래량이 작은 주식 소형주를 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5% 이상 올랐고 마지막으로 마켓캡이 500밀리언 이상인 주식들로만 필터했습니다. 이유는 소형주는 별 이유 없이 급등할 수도 있으니 소형주는 빼고 전체적으로 필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큰 손들이 오늘 어느 주식에 많이 투자했는지 알려주는 필터이죠. 자, 이제 이 주식 리스트를 보시면요, 섹터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테크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큰 손들이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차트를 거의 매일 정도 체크하는데요. 요즘에 테크 주식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트리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이닝 주식에 굉장히 많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들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아직도 많이 내려온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골드 관련 주식들이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이랑 로크 같은 주식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단시간 테크 주식 반등은 있을 걸로 보여지니 그때는 이런 골드 주식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지지선이나 이동 평균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필터는요, 오늘 최고점을 찍은 주식들을 한번 보는 거입니다. 보시다시피 리테일 주식들이 꽤 많고요, 마이닝 주식들도 꽤 있고, 그리고 골고루 다른 섹터에 있는 주식들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테크 주식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보이는데 오리스타 네트워크 밖에 없네요. 이 주식을 클릭해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금 PE가 33밖에 안 됩니다. 즉 성장주가 아닌 테크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저 필터를 올해 2월 초에 확인하셨으면요, 트윌리오, 서비스나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등 모든 성장주가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주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장주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 필터와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 주식들의 필터를 가끔씩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의 섹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주에 투자하시려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팔란티어 주식인데요. 만약 상장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10에서 40까지 올라갔는데요. 아쉽게도 2월 초부터 다른 성장주랑 비슷하게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고점 근처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으면 지금 50%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타기를 했으면 그만큼 손해액이 더 커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성장주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직장인이라서 분석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물린 성장주도 어느 정도 있고요. 사실 분석을 일찍 했으면 하는 후회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잘 모니터링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 반등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